산업에 있어서 왜 아메이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한 제목은요, Future MA이고요. 부제목으로는 네, 바이오의 게임 체인저. 네.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그다음에 이젠 내 건강의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또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순서로는 아메이의 변화와 해가지고 쭉 이어서 네, 10가지 챕터로 이제 제 강의가 진행되는데 끝에 개인 맞춤 건강기능식품까지 한번 쭉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면 먼저는 아메이의 변화입니다. 아메이는 기존에 세제로 시작해가지고 세제 회사였죠. 그래서 세제로 시작해서 그리고 세제 좋다. 그리고 치약 좋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서 이제 넘어서 이제 헬스 앤 웰리스를 넘어 이제 바이오 회사로 제약 바이오이죠. 네, 바이오 회사로 이제 거듭나려고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바이오 시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가? 그 바이오 시장의 비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욕구 중에서 절대 막을 수 없는 욕구가 바로 죽음과 건강에 대한 욕구입니다. 네, 진시황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불로초. 네, 그 불로초에 대한 그 의지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인류의 기술 발전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시장성은 거의 무한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현재 그 바이오 섹터의 분위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잠깐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뒤에 제가 말씀드리는 아메이 비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쩐의 전쟁 중인 거죠.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보통 이제 한 10억 달러, 한 1빌리언 달러죠. 그러니까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1조 4천억 정도 됩니다. 한 1조 4천억 정도를 투자해야지만이 예전에는 투자했을 때 한 10개 정도 신약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돼서 겨우 한 개 정도밖에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약 하나 만드는데 약 한 3조 원 이상의 돈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돈이 많이 드는 거죠. 네, 과거보다 10배 이상의 돈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구조조정은 필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한 3만 명 정도가 해고가 됐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특허 절벽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보통 우리 인구 절벽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느 한 기점으로부터 네, 그 특허 절벽이 뭐냐면 보통 특허는 기술 특허가 있으면 이 특허가 어느 한 기간 동안에는 그 특허를 보유한 회사가 독점으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근데 기간이 지나면 이게 만료가 되면 공개 시장에 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른 회사들도 이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그 회사에 지불하면서 그 특허를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제 약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기업의 매출과 수익이 급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많이 지금 풀릴 예정이냐면 앞으로 5년 뒤까지 30년까지 한 190여 개 정도의 약물 특허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게 약물 하나당 연 매출 한 10억 달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약 하나당 1조 4천억 정도 규모에 해당하는 약물이 한 70여 개 정도가 이렇게 지금 다 풀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 절벽으로 인해서 그 기업들이 파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 특허 절벽으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하는 게 무려 한 2,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조, 네, 320조 정도에 해당하는 게 매출이 감소할 예정인 거죠. 이게 당연한 이제 정해진 미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더 다각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투자 중에서 어떤 투자를 보통 많이 하냐면 한 번에 여러 질병을 타겟하는 플랫폼에 투자를 하거나 단기간에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회사가 투자를 해서 이 투자를 해가지고 나온 그 제품으로 매출을 일으켜서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해서 몇 년 뒤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 투자를 한 거를 회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사는 손해인 거죠. 네, 보통 회사들은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보통 몇 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지나느냐가 이 ROI의 핵심 내용인데 그러면 이 기간이 길다는 거는
먼 미래의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 미래 산업에 투자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지금 커지고 있지만 그 딜 수가 적어져서 그 딜당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즉 한마디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장기간 투자한다는 거는 해야 되는 건데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지금 못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메이는 좀 특이합니다. 아메이는 단순히 제품 하나를 만들어서 이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회수하는 데까지 그 기간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단일 제품을 몇 년 팔고 말 게 아니라 한 30년 이상 팔 거를 생각하고 만들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과 일단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항상 이런 매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마진율을 높이는 거에 초점을 이게 맞추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연구에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산업, 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지금 항상 아메이가 주도해 왔었죠 지금.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 보통 이제 바이오 섹터들 회사들은 보통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에 요즘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릴리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규모가 엄청 크죠.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도 시가총액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더 시가총액이 크다는 거는 매출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파이저 같은 경우도 여기에 후발주자로 지금 나서고 있는 단계인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또 비만 치료제 이제 문제들도 부작용들도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는 것도 큰 화두에 있는 거죠. 어쨌든 결론은 제약 바이오 쪽에 엄청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병을 치료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치료하는 거는 일단 병에 걸리고 나서잖아요. 근데 병에 걸리고 난 뒤에는 고쳐도 그 병에 걸리기 전으로 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네, 그 컨디션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으로서 제약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병을 좀 더 연장시키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전으로 돌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방하는 거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릴 줄 알아야 어떤 질병에 걸릴 줄 알아야 그걸 알아야지만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래 건강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의 가장 최고 목적지는 한 사람의 미래를 보는 게 최고 목적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먼 미래다 보니까 여기에 기술 개발을 투자하기가 너무나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다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아메리카 지금 이걸 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메리카 시작이 다르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아메리카 이끌어가고 있는데 해서 결론은 이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를 지금 아메리카가 지금 선도해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래를 알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바로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율 중에서는 테슬라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거 구글 같은 경우는 검색, 영상 이쪽에 이제 빅데이터 하고 있죠. 그리고 보통 유튜브 많이 보면은 내가 많이 보는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영상을 보게 될지 미래를 예측해서 나한테 그 어떤 영상을 보여줄지 알고리즘으로 미리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죠? 그 다들 경험하시죠? 그게 바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알고리즘화해서 내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저한테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결론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헬스케어, 바이오 쪽에서 미래를 알 수 있는 걸로 유전자가 처음에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된 게 게놈 프로젝트인데 사실 이 개론 유전자 쪽에서는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잘 알지는 못합니다. 뭐 제가 일단 뭐 다음 주에 제가 여기 유전자 공학 관련된 카이스트 교수님을 잠깐 만나게 되는데 그분과 이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볼 예정이긴 한데 여하튼 유전자로서는 결론은 뭐다? 결론은 내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표로는 좀 부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일란성 쌍둥이라면 유전자가 100% 동일한 사람입니다. 네, 거의 복제인간 같은 거죠. 근데 일란성 쌍둥이라면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란다면 당연히 그 결과값은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쌍둥이는 똑같은 집에서 자랐는데도 어떤 사람은 비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말라지고 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에는 분명히 해답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유전자를 바꿀 수도 없고
요즘에는 뭐 유전자 편집 기술이 좀 있어서 근데 이게 또 문제성도 있기 때문에 참 연구 개발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약간 그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과제인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유전적 기능의 70%를 또 누가 해요? 바로 미생물이 하더라는 겁니다. 미생물이라는 게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이제 작은 단위의 이제 뭐 박테리아가 될 수도 있고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곰팡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장 작은 단위의 이 생물체, 미생물을 말하는 건데 그 미생물들이 우리 유전적 기능의 70%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혈액 검사도 아니고 유전자도 아니고 오직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데이터라는 거를 지금 최근까지 알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로바이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미생물의 집합체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인간의 유전자가 밝혀진 게 한 2만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초파리가 한 15,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사는 초파리와 인간과 유전자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세포수가 약 30조 개가 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 숫자가 약 38조 개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개체 수가 너무나 많은 게 바로 미생물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도 다 밝혀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은 38조 개 이상이 되는 미생물의 이 생태계를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구 개발비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분야인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핵심인 거는 모두가 다 압니다.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이 다 압니다. 하지만 쉽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특히나 이런 미생물 데이터를 모으기는 더 힘들다는 거죠. 미생물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떻게 모으는 거예요? 네. 사람의 똥을 모으는 겁니다. 사람의 똥을 모으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죠. 혈액 샘플이야 너무나 쉽게 모을 수 있지만, 네. 근데 이 미생물 데이터는 너무나 얻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미생물들은 각 장기에 다 분포해 있지만 장에 일단 90%가 존재하고 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효소 이런 것들을 다 미생물들이 만들어내고 심지어 보통 홍삼빨이 잘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홍삼에 있는 그 진세노사이드라는 그 성분을 사람이 분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분해하지 못해서 미생물이 분해하는데 홍삼의 그거를 분해해서 진세노사이드를 혈액 속에 집어넣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생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홍삼빨이 붙는 거고 그 미생물을 없는 사람은 홍삼빨이 안 받고 똥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산삼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 없이 그냥 똥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현미 같은 경우도 현미의 미강이라는 성분이 뇌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걸 쪼개주는 미생물이 있는 사람들은 현미 밥만 먹어도 똑똑해지고 이거 없는 사람들은 현미 밥을 먹으면 속만 더부룩해지고 소화 안 되고 똥으로 다 나오고 이런 이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다양하게 내 몸 안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양하게 있어야 내가 먹은 음식들을 다 해가지고 혈액 속에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미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통 이제 이런 말 있죠. 내가 먹던 유산균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브랜드를 바꿔줘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약간 잘못된 말인 게 이렇게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단순히 다양한 유전자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양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38조 개 이상에 해당하는 이 미생물 생태계는 너무나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물의 생태계를 예를 들어 봅시다. 동물의 생태계에서 사자랑 호랑이가 세다고 사자와 호랑이만 놓는다면 거기 그 사자와 호랑이만 보충해 놓는다면 그 올바른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나는 토끼가 좋아. 토끼만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동물의 생태계는 사자도 있어야 되고 호랑이도 있어야 되고 이 숫자는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기도 꿀벌도 마찬가지. 벌이 없어지면 모든 생태계가 무너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의 그 생태계는 정말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분석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미생물 빅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네. 핵심이라는 겁니다. 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이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이제 치료제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임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치료도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임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건선,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아토피, 류마티스, 비염, 천식 이런
자가면역 질환들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임상이 나오고 있고 이거는 뭐 시간 문제인 거죠. 그리고 1, 2, 3, 4까지 가서 NDA 신청해가지고 약이 나오는 것까지는 시간 문제인 거죠. 특히나 또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 우울증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는 추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 우울증이라는 것도 약이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이 안 듣는 사람은 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임상 다 완료가 되어 가고 있고 그런 NDA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비만 치료제 아까 말씀드렸죠. 비만 치료 시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이게 HM 파마 아메이와 함께 지금 MOU를 하고 있는 HM 파마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올해 초에 이 위고비라는 이제 그 노브로디스크의 위고비 그 비만 치료제의 부작용이 근육 감소 하나 있는데 이게 근육 부작용을 장내 미생물로 해결했다고 네이처 핫솔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 네이처가 뭐냐면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 엄청난 지금 이거 호재 뉴스인데 네이처지는 보통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뽑히는 과학 학술지 3대 학술 중에서 가장 제일 높은 게 바로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셀 사이언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게 임팩트 지수가 가장 높은 게 바로 네이처입니다. 가장 높은 거. 그 중에서 네이처 본지가 있고 네이처 그 서브에 이제 자매시가 있는데 한마디로 네이처 본지는 네이처는 월드컵 결승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노벨상 수준에 해당하는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서브에 있는 네이처 자매지 같은 경우는 뭐 커뮤니케이션부터 해서 사이언스부터 굉장히 많은데 네이처 자매지는 각 이제 축구로 치면 각 리그의 챔피언스 리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등재되는 것만 하더라도 과학에서 엄청난 높은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 실리는 것만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정을 받고 한 훌륭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네이처지에 게재됐다라고만 하더라도 보통 이제 주식으로 치면 한 점상 몇 번 하는 정도의 엄청난 호재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이 장내 미생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아까 비만 치료제 얼마나 큰 시장인 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이 또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를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보통 세 가지를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 분변 이식하는 겁니다. 분변을 이식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분변 이식은 말 한마디로 다른 건강한 사람의 똥을 말려서 캡슐로 해서 그걸 섭취하는 겁니다. 이거의 참 단점은 그 똥을 제공하는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요. 나한테 부족한 그 건강 상태를 맞는 그 똥을 내가 만약에 뭐 우울증인데 우울증 없는 사람의 똥을 찾는 것도 힘들고 중요한 거는 더 하나 안 좋은 거는 섭취자의 그 약간 찝찝함이 더 문제인 거죠. 네, 그런 한계점과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생균을 이용하는 거, 균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 유산균 섭취하는 거. 그다음 대사체 이용하는 건데 대사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산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유산균이 참 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다양한 물질들 단수의 지방산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데 보통 이제 단수의 지방산 장수의 지방산이 보통 오메가3라 생각하시면 되고 사슬이 긴 거 그게 오메가3고 짧은 사슬 그게 단수의 지방산인데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장의 그 점막을 만들기도 하고 점막을 보호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사체 미생물이 만들어낸 물질들을 대사체를 하는데 이 대사체들이 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각종 장기에 모든 각종 장기에 영향을 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우리 세포들과 엄청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해서 대사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균을 이용하는 데 한계점이 뭐냐면요. 글씨가 작은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물 얘기했잖아요. 미생물 생태계 여기 메뉴 여기 보시면 한계점 보시면 미생물 생태계를 변화시킬 만큼 효능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한계점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생물의 빅데이터가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몇 천억, 4천억 정도를 지금 계속 투입해서 이런 미생물 데이터를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더하죠. 미국 국립보건원은 약 지금까지 10년 정도를 한 1조 원 이상을 투여해서 한 미생물 데이터를 한 3만 건 정도를 모았습니다. 네, 한국이 지금 7천여 건 정도 모았고요. 한 1년에 1,000건 정도 모으고 있죠. 근데 한국 하면은요, 보세요. 네, 한번. 한국 하면은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해가지고 약 한 9만 건 정도를 모았습니다. 대단하죠. 미국 국립보건원이 10년간 모은 데이터 한 1년에 다 모읍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는 아메이가 되어 있는 거죠. 해서 분변을
채취해서 채취가 아니라 분변을 받아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것에 대한 그 1세대가 바로 사람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에 대한 걸 확인해 주는 게 바로 1세대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단순히 그냥 배드뉴스 컴퍼니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너 이래서 이런 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넌 이래서 안 좋아. 이렇게 그냥 단순히 그냥 안 좋은 뉴스로만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2세대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생물들이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하는 것까지가 이제 2세대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온 게 이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아메이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죠. 3세대가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서 어떤 미생물을 집어넣어줘야 그 사람의 장내 좋은 인프라가 깔리고 그 다양한 미생물들이 정착해서 장내 미생물의 그 다양성을 높이는 그런 것까지 이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제공하는 게 바로 3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게 전 세계에서 아메이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행 관련해서는 테슬라가 있고 검색, 지도, 공간, 영상 부분에서는 구글이 있고 이런 회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런 회사들 어떤 회사들인지 아시죠? 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이유는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고 리더해 나갈 수 있고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헬스 앤 웰리스 바이오 시장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은 데이터다. 그럼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 유전자도 아니고 혈액도 아니고 미생물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했는데 그 미생물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어디예요? HM 파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에서 나오는 제품이 바로 바이랩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게 개인 맞춤 유산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변을 좋은 말로 매화로 하겠습니다. 매화. 이 매화를 이제 담아서 연구소로 보내면 그 6개 복제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어떤 유산균을 넣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유산균을 제공을 해주는 게 바로 마이랩 개인 맞춤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생물 생태계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딱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분변을 이용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균을 이용하는 균으로 이제 유산균을 통해서 이 다양성을 높이는 회사는 한국아메이가 이제 유일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검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었는데요. 보통 이제 유익균의 비율과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 아까 말씀 그 다양성 지표, 그다음에 포스트바이오틱 균형.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글씨라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분변 검사를 통해서 어디까지 알 수 있냐? 보통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콜레스테롤 건강 관련된 걸 알 수 있고요. 좋냐 안 좋냐.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건강, 그다음에 체지방 조절, 그다음에 면역 건강, 인지 건강, 수면 건강, 스트레스 관련 건강, 그다음에 설사, 변비, 복부 불편감, 탄수화물 소화 능력, 단백질 소화 능력, 그다음에 비타민 생성 능력, 그다음에 피부 면역 관련, 그다음에 피부 트러블 관련, 그다음에 근육 건강 관련. 의 다양한 지표들을 알 수 있는 거죠. 더 많은 다양한 지표들을 알 수 있는데 법상 그 더 이상을 알려주면 그는 거의 의약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 알려주고 여기까지 보통 건강기능식품의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지표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걸 알려줄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했을 때가 이렇게 균형이 많이 깨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균형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검사해 나가면서 우리가 내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 솔루션을 제공해서 나의 취약한 부분을 이렇게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 중간에 보면 인지건강이죠, 인지건강. 인지건강이 뭐냐면 미래에 이제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치매 있으셨고요. 저희 외할머니도 치매가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이쪽 인지건강 관련돼서 장내 미생물이 굉장히 처음에 안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 1차 때는 진짜 이게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만큼 유의미하게 평균 이상 평균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게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유산균을 넘어서 개인 맞춤 건강 기능식품까지 다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산균은 마이 랩, 건강 기능식품은 마이 웰리스 랩이라는 플랫폼이 이제 오는 10월에
이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건강은 질병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건강한가가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을 하죠.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데 하다 보면은 혈액검사를 통해서 공복 혈당 수치, 중성지방 수치, 방화혈색소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뭐 LDL, HDL 이런 수치들이 나오죠.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마이 웰니스랩 그 어플이 나올 거예요. 그 플랫폼에다가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런 혈액 지표들, 이런 이제 그리고 근육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부터 건강, 그러니까 호르몬 조사 같은 걸 몇 가지 이런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게 빅데이터 기반에서 알고리즘을 해서 나의 노화 속도가 나옵니다. 이제 나는 예를 들어 1이 보통이라면 0.5배속이다. 좋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1.5배속이다. 안 좋은 거죠. 빨리 늙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표가 일단은 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강 내비게이션이 각 장기별로 이런 식으로 근데 각 장기별로 신호등이 켜집니다. 예를 들면 수면 건강에 뇌 쪽이 안 좋다. 그리고 또 뭐 내가 이제 눈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간이 안 좋은 거였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노란색 예를 들면 뭐 혈행 개선 혈압 조절이 필요한 게 노란색으로 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메가3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추천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한테 맞는 제품들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해서 솔루션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점도표로 이렇게 모든 근육 밸런스, 노화 억제 분석 지수, 그다음에 만성 질환 억제 분석 지수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3차원으로 해가지고 점도표가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정리하자면 이제는 이제 뉴트리언트 섭취하기 전에 피 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종합검진이 아니더라도 보건소 가서 꼭 피 검사는 꼭 받아야 됩니다. 피 검사를 받아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암외한 사업자들한테 야 내가 요새 눈이 너무 안 좋아, 눈 너무 뻑뻑하고 막 이렇게 그래, 뭐 먹으면 돼? 라고 하면 그럴 때는 카로틴 플러스와 오메가3를 드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주먹구구식 암웨이가 아니라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제품을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더 스마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건 건강기능식품 섭취하는 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이 활성산소 포화도 이 검사 요거 중요하고요. 요거 피 검사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요거랑 대사질환, 혈당, 혈압,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 그리고 인바디를 통해서 근육 관련된 요거 세 가지를 이제 검사를 받아오는 요 지표와 그다음에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면은 어떻게 지금 몇 시간 자고 있는지 수면 질은 어떤지 그리고 운동을 얼마나 하루 일주일에 몇 번 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여섯 가지를 로그미에 접속해 로그미라는 게 플랫폼이 나올 거예요. 여기 로그미에 접속을 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하고 나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개인 맞춤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자들이 제품 추천을 하고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누구님은 어디 안 좋다고 나오니까 이러이러한 제품과 이러이러한 제품을 드시고 아침에는 굿모닝 하시고 추가로 이제 더블 패키지까지 하시면 더 좋고요. 수면은 꼭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 하지 마시고 꼭 칼맥티하고 구슬립 드시고 그리고 운동은 일주일에 20% 라이드 하는 7545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3달 정도 건강 관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난 뒤에 3개월 뒤에 다시 한번 피 검사 받아서 로그미에 접속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죠. 분명히 개선된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삼 관련된 거 이런 거 마이랩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90세 이상 할머니가 평생을 이제 술 담배를 하셨는데 너무 건강한 사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하나도 안 했는데 폐암에 걸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게 바로 미생물 관련됐다는 것이 많이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랩과 마이웰리스랩 이런 플랫폼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거는 전 세계에서 헬스케어의 기업들 중에서 이게 세로축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에 있을수록 시장에서 이런 여기 바이오 시장에서 그 시장에 그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는 것이고 이 가로축은 제품의 라인업입니다. 라인업 범위. 그래서 보면 여기 가운데 여기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네, 아메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제품 라인업이고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세로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로축이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선도에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이제 아메이가 스타그룹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만 보면 정말 아메이가 헬스케어, 이 바이오 웰리스 이게 시장에서 가장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 아메이는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요. 네, 자율주행하는 여기 보이시죠? 네, 자율주행하는 전자기기. 그래서 웨어러블 MA 웨어러블 디바이스죠. 네, 마이팩이라고 이렇게 기본을 내면 내 지금 상태를 분석해서 딱 나옵니다. 야, 기가 막히죠? 네, 미네랄 함량도 조절해가지고 네, 불이 나오게 해줍니다. 네, 여기 또 대박인데 실시간으로 내 피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할지에 따라서 추천해주는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티스트와 스마트 미러. 네, 이렇게 의상 추천해주는 거는 이미 지금 플랫폼이 나와 있죠. 네, 아메이 말고요. 네, 다른 위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미래는 이런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혜택을 볼 것인가? 아니면 일자리를 뺏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메이가 여기에 가장 선도하는 그런 플랫폼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